47페이지 보겠습니다. 최대 최소 47페이지 보시면 일단 질문부터 바로 가죠. 47페이지 질문 없으면 48쪽 질문 없으면 49쪽 질문 49 없으면 50쪽 질문 없으면 51쪽 질문 50 없고 51 질문 800 60 68번 868번 자, 민지는 첨단 농법으로 원예 작물을 재배하여 매달 140kg의 작물을 판매하고 있다. 1kg당 4만원. 드는 비용은 매달 얼마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300만원. 됐니? 그랬을 때 조사에 따르면 판매 가격을 1kg당 1000 곱하기 x제곱원을 내리게 되면 판매량은 20 곱하기 x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냈다. 한 달 수익이 뭐가 되도록 하는? 최대가 되도록 하는 1kg당 판매 가격을 찾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수익이라는 개념이 나오려면 총 판매 금액에서 누구를 빼줘야 돼? 비용을 당연히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총 판매 금액이라는 건 판매량과 그 다음에 판매량이 아니라 그 판매하는 킬로그램 양이랑 그 다음 그 1kg당 가격에 따라 바뀌게 되겠지. 됐어? 그런데 지금 현재 원래는 매달 얼마의 작물을 판매하고 있다 그랬어? 140씩 팔고 1kg당 얼마라 그랬어? 4만원. 근데 판매 가격을 1kg당 1000 곱하기 x제곱원을 뭐 한다 그랬으니까? 내린다 그랬으니까 그럼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은 4만에서 뭐 해주면 돼? 빼기 뭐 곱하기? 1000 곱하기 누구를? x제곱을 뺀 게 이게 판매량이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1kg당 가격은 요놈의 가격이 저게 될 것이고 판매량은 140에서 20 곱하기 x만큼 뭐가 된다 그랬으니까?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140 플러스 얼마? 20x 곱하기 x라고 표현이 되면 이게 총 판매 금액이 되겠지. 거기에서 누구를 제외하게 됐을 때? 300만 원을 제외하게 된다면 요놈의 식기가 이게 바로 뭐가 될 거야? 수익이 나올 거야. 됐니? 그럼 이 수익이 최대가 나와야 되니까 그럼 요놈의 식기가 뭐가 되게 하는 최대가 되게 하는 값만 찾아주면 되겠죠. 그럼 요 새끼 쳐다보게 되면 어쨌든 마지막에 뺀 비용이 3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고정이 돼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실제로 이 초판매 금액이 얘가 뭐만 되면 돼? 최대 나오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요 새끼 쳐다보면 x에 대한 몇 참수로 표현이 되고 3참수니까 얘 그대로 먼저 보게 된다면 현재 인수분에 대한 되겠지요. 얼마 빼서 묶으면? 1000 빼서 묶으면 요 새끼는 얼마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뭐? x제곱에다 얘는 또 얼마 빼서 묶으면? 20 빼서 묶으면 다음 7 플러스 x에다가 마이너스 300만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그럼 연음식에서 결국에 이 3차 함수가 뭐가 나온 경우를 최대 나온 경우로 확인하면 될 것이고 이때 3차 함수를 쳐다보게 되니까 연음식에는 근이 이미 우리는 세 가지를 알고 있지? x 얼마하고 마이너스 7하고 여기에서는 풀마 루트 40. 근데 3차항의 개수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그럼 마이너스 7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40 다음 플러스 루트 40 이렇게 돼서 개수 음수니까 이렇게 그려주게 될 것이고 됐니? 근데 그 x라는 놈이가 가격을 내리고 뭐하고 하는 거에 대한 거니까 당연히 x는 뭐보다 0보다 어떻게 돼야 돼? 크거나 같아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무슨 지점에? 최대 나오는 지점이니까 극대 또는 극소 중에서 누구를 찾아주게 되면 극대를 찾아주면 되겠지. 그럼 극대 찾으려면 당연히 이 수익을 뭐 하셔야 돼요? 미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상수항 1000 곱하기 20은 얘는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결국에 2분만 보게 되면 되니까. 그럼 얘는 미분하게 되면 첫 번째 얘는 뭐 곱하기? 마이너스 몇 x 곱하기? 2x 곱하기 다음에 뭐? 7 더하기 x 나올 거고요. 다음 플러스 40 마이너스 x제곱에다가 곱하기 다음에 얼마?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럼 얘는 쉽게 해서 마이너스 2x제곱이 붙으니까 마이너스 몇 x제곱에? 3x제곱에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14x 다음 플러스 얼마? 40 이렇게 되겠네. 됐냐 그랬더니 얘가 인수분해가 얼마로 되려나? 2하고 20 3하고 1 마이너스 얘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갖다 붙으면 되겠네. 됐어? 그럼 x 얼마일 때? 2일 때. 그럼 x 2일 때가 이게 최대 나오게 될 테니까 그 얘기는 x 2일 때 무슨 뭐를 구하라고 했어? 1kg당 판매 가격이면 x에다 얼마 갖다 놓냐? 2 갖다 놓으면 여기서 해결되겠죠. 됐니? 다음 없으면 160조 160 없으시면 161 뭐 여기는 뭐 다 그래프 내용이라서 161 없으면 162 162 없으면 163 163 없으면 164 164 없으면 165 65 없으면 66 오케이 66 없으면 67 속도가 속도 앞부분까지만 했고요. 없으면 68 없으면 69 없으면 70 70 없니? 오케이 70 없으시면 71 71 없으면 72 거의 72 없으면 73부터는 우리가 봐야 될 거. 자 봅시다. 자 73페이지부터는 이제 우리가 기존에 했던 내용 그대로 이제 갖고 계시면 되는데 자 한 번만 더. 얘가 의미하는 거 세 가지 시작. 또 x가 3일 때 미분계수 다음 오케이 무슨 변화율? 또 그렇지. 그래프상에서는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로 보는 경우가 많았고요. 뭐 제일 처음에 미분했을 때 미분계수로 보는 형태가 많았고 그 다음 x가 3일 때 무슨 변화율? 순간 변화율이라는 표현이 이제 우리가 쓰겠다라는 표현인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파트에 대한 거는 단순하게 일단 정리를 먼저 해드리게 되면 문제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걸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듯이 물체 운동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변수가 뭐가 깔려있다 그랬어? 시간, t가 깔려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걸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는 게 항상 기본입니다. 다시 누구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라. 그 얘기는 자 992번 잠깐 볼게요. 992번을 보시면 어쨌든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어나게 될 거고요. 가장 바깥쪽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얼마의 비율로 커질 때? 3cm의 비율로 커질 때 밑줄. 자, 몇 초 3cm의 비율로 커진다는 건 1초의 반지름이 얼마? 3. 맞아 틀려? 2초의 반지름 얼마? 6. 3초의 반지름 얼마? t초의 반지름 얼마? 그렇지. t초 반지름은 얼마요? 3t 나오겠지. 표현 이해했냐 안 갔냐? 왜? 이 파문이라는 건 결국에 이렇게 물이 있으면
물에다가 돌을 던지면은 돌이 들어가는 순간에 물이 이렇게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어떻게 돼? 이렇게 그 지점을 중간으로 계속 파도 모양이 좀 커지게 되겠죠. 이걸 우리가 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은 제일 처음엔 반지름이 제로인 상태에서 매초 3cm씩 이렇게 늘어나게 될 거라고 해서 그냥 하게 되면 됐죠? 그러니까 t초의 반지름이 3t라고 표현이 되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이제 그 다음 봅니다. 돌을 던지고 난 후 3초 후에 가장 바깥쪽 원에 무엇의 변화율 구하라고 그랬어? 넓이의 변화율 구하라고 얘기했지. 밑줄 넓이의 변화율 밑줄. 즉 여기에서 원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얘기하는 건 순간 변화율을 구하라는 거야. 다시 무슨 변화율을 구하라고? 순간 변화율. 넓이의 무슨 변화율을 구하여라? 순간 변화율을 구하여라랑 같은 표현인 겁니다. 순간이란 표현이 빠진 것뿐이에요. 평균 변화율이 아니라. 표현이 이해갔니? 그러면 이 넓이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목적은 정해져 있다고. 원의 무엇을? 넓이를 문자 뭐에 대한 식으로?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는 거고 넓이니까 우리는 보통 문자를 써 대문자 s 쓰지요. 즉 st를 표현하라는 얘기예요. 표현이 간냐? 그럼 연어무시기를 표현하게 되면 t초의 반지름이 얼마였으니까? 3t였으니까 원의 넓이는 그럼 어떻게 표현돼야 돼? 시작! 3t제곱 곱하기 파이 정리하면 9 파이 t제곱 요렇게 표현 되겠죠. 표현 됐어 안 됐어? 이렇게 표현이 될 것이고 그 넓이의 순간 변화를 구하라 그랬는데 몇 초 후에? 3초 후에. 다시 몇 초 후에? 3초 후에. 그러면 t가 얼마일 때? 3일. 순간 변화를 찾으라고. 그럼 순간 변화가 무슨 개수다? 미분 개수가 같은 표현이니까 얘를 뭐 한 다음에? 미분. 그렇지. 미분을 한 다음에. 됐니? S'T라고 표현하셔도 되고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하게 되면 얘를 S라는 놈의 식기를 문자 뭐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뭐해라? 미분해라. DTDS. 표현이 갔어. 여기까지 계속해서 같이 끼셔야 됩니다. 이게 교과서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고 이걸로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그냥 정확하게 표현은 이걸로 쓰는 게 맞는 거고 수투기 때문에 여기에서 끝내도 상관은 없긴 한데 원칙적으로 이거 표현 쓰셔야 되긴 합니다. 그럼 S'T 미분하게 되면 얘는 미분 T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니까 얼마로 표현돼? 18 파이 T라고 표현될 것이고 T에다 얼마 갖다 넣으면 되니까 3 갖다 넣으면 되니까 그럼 얼마로? 54 파이 요렇게 나오게 되겠죠. 표현이 간지 안 갔냐? 그러니까 되게 단순합니다. 여기는 무엇을 문제에서 원하는 부분을 됐냐 안 됐냐 걔를 문자 뭐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라. 그렇지.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라. 이해 갔어. 요거 하나만 포인트 잡고 여기는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지요. 989번 체크하시고요. 다음 993번 다음에 997번 이거 세 개를 지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3분 뒤에 종료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동찬 어디 갔다 왔어? 안녕하세요. 여기 휴가 때 아무 데나 갔다 왔어? 한번 봤는데? 서울 비 왔잖아. 비 오는 집에 계속 있었어? 네. 정말? 애들하고 친구들하고 놀러 나간 것도 없고? 시가 비시다. 윤우 너는? 아무도 안 왔어. 너도 아무 데도 안 갔어? 유리는? 저도 안 갔어. 너도 안 갔어? 야, 너희들은 정작 방학 때 안 놀러 가고 평상시에 그냥 학원 수업할 때 놀러 가는구만. 으아, 정말. 학원 수업해야 될 때는 워터파크 놀러 가고, 빠지 놀러 가고, 막 이런 데 놀러 가더니, 정작 학원 방학하면은 집에서 가만히 집돌이처럼 그러고 있었던 거야? 아이고야. 자, 다 되셨으면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73페이지 질문이요? 73페이지 없으시면 74페이지 질문. 없으시면 오케이. 여기는 나중에 이건 숙제 문제 나머지 해결해 오시면 되고. 자, 노트 꺼내셔가지고 한번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새끼 적분이요. 마지막 단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자, 보세요. 일단은 필기는 좀 이따 하셔도 되니까. 원래는 지금 여기 지금 이 수트에 나와 있는 건 전체적인 적분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지금 짚어주진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해 갔어? 여기 이게 문과와 그 다음 예체능 계열 애들 중에 일부 애들이 여기 부분을 이제 수학 공부할 때 들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공통수학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적분에 대한 걸 정확하게 하고 있으면 원래는 해야 돼. 원래는 거기서부터 설명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실제 교과서는 그냥 푹 넘어가 있고요. 그 넘어가 있는 부분이 어떻게 빠져 있는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는 실제로 제대로 공부하는 거는 미적분에서 할 테니까 지금은 그냥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만 조금만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갔어? 그래서 실제 요거 같은 경우 이 구속부적법이라는 요 표현 자체는 여기서는 안 나와 숙제에서. 근데 이게 원래 선행이 돼야지 그 다음에 적분을 왜 이렇게 배우는가에 대한 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 됐어? 그래서 적분이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하는 선배들이 꽤 많긴 할 거거든. 뭐 선배들이나 언니나 누나나 사촌 형들이나 야 적분 글씨 그까이 떠서 미분 거꾸로 하는 거 뭐가 어려운 거 일단 개소리라고 하는데 전혀 다른 개념이지만 이해 갔어? 그래서 우리가 적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실제 적분을 공부한다 또는 적분법에 대한 걸 공부한다는 건 누구를 공부하는 거냐면 정적분을 공부하는 거야. 다시 뭘 공부하는 거라고? 정적분.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정적분이라는 건 넓이, 부피, 길이를 구하는 거죠. 됐지? 다시 넓이, 부피 뭘 구하는 거라고? 길이를 구하는 거야. 그랬을 때 그런 부정적분은 뭐길래 이 정적분과 이렇게 구분이 되느냐? 이 정적분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이야. 부정적분이라는 거. 정적분 계산을 위한 방법. 그런데 이 얘네들이 적분이라는 개념이 그러면 왜 갑자기 나왔냐면 이거는 이제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도형의 3요소 도형의 3요소 뭐뭐뭐 점, 다음, 선, 다음, 연 그 개념 있지. 점이 뭐예요? 뭐가 만들어져? 선이 만들어져. 즉 그래서 길이를 구할 수 있어. 쌤 길이 그냥 자대고 구하면 되잖아요.
중요한 건 이런 곡선 같은 경우에 길이 구하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거든. 잘 수가 없단 말이야. 아 이거 실로 똑같이 한다면 얘 이렇게 늘리면 되잖아요. 그건 아직 문제고. 그게 실로 이렇게 못할 정도의 실제 길이라면. 이해갔니? 또 선이 뭐야? 선이 모이면 뭐가 만들어져? 면이 만들어지겠지. 그러니까 넓이를 구하겠다라는 거야. 됐니? 면이 뭐야? 그럼 뭐가 만들어져? 입체가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를 구할 수 있어? 부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이제 쓰겠다라는 거야. 개념을. 그래서 보통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는 게 이런 뿔류 있지요. 뿔자 들어가는 거. 원뿔, 삼각뿔, 사각뿔 이런 놈들은 기둥의 부피를 구한 다음에 기둥의 부피에다가 기둥 부피에다가 곱하기 항상 얼마 갖다 붙이니? 3분의 1 갖다 붙이거든. 초등학교 때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야 이거를 잘 쪼개가지고 만들면 이 안에 3분의 1만큼 차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실제로 뭘 해주냐면은 여기다 물 같은 거 채워가지고 원기둥하고 초등학교 선생님 중에 정말 신경 많이 써서 수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물 채워가지고 양이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늘어난 양이 이렇게 얘를 딱 떨궈가지고 물 빠진 양이 전체 양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걸 실제로 보여주는 선생님도 있어요. 물의 양 가지고. 그런 선생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직접 눈으로 이렇게 확인만 하는 거지 이걸 수학적으로 현재 증명은 안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한 증명이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것까지 우리가 그냥 다루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됐지요? 근데 이 부분에 이런 뿔리의 부피를 다룬다거나 길이를 구한다거나 부피를 구하는 과정은 미적분에서만 다루는 거지 수트에서 다루는 건 기본적으로는 넓이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돼. 됐지요? 그러면 왜 이런 적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따로 배우면서 얘를 익히느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 원래 인간 사는 건 결국에 본인이 필요해가지고 모든 걸 만들어내는 거거든. 그럼 왜 저런 걸 만들어내요?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될 건 이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장 큰 돈은 내 재산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옛날에서부터 돈이 생기기 전부터 재산의 가치의 가장 기본은 뭐야? 그렇지, 땅이야. 땅이란 말이야. 땅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부자잖아. 옛날에 뭐 정말 돈이 생기기 전에 기사, 성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도 그 자기 성을 갖고 있다거나 그만큼 자기 영지를 갖고 있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 그러면 걔네들이 맨날 딴 일하느라고 바빠 그렇지도 않을 거 아니야. 그잖아. 그럼 그런 애는 뭐 하는 거냐면은 궁금하거든. 정확하게 내가 가진 돈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갔어. 그러면 내 땅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해야 되는데 이만큼 갖고 있어요 라고 하면 이게 성에 차 안 찰 거 아니야. 정확한 뭔가 수치를 원할 거고 그래서 그럼 이런 땅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땅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딱딱딱 떨어져 있어? 아니거든. 이렇게 막 굴곡져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이런 놈들의 부피나 얘네들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쪼개면 반드시 빵꾸 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얼마나 된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가장 제일 처음에 나온 방식은 뭐였냐면 그러한 땅의 넓이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분구적법이라는 방법을 원래는 사용을 했단 말이야. 1300년대, 1400년대 그때만 해도. 그럼 갑자기 그런 걸 왜 사용하냐? 결국에 우리는 옛날에 1300년대에 했던 게 너무 빡빡하다는 걸 직접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 y는 fx가 이렇게 이런 곡선 모양으로 주어지게 됐을 때 x가 a인 지점에서부터 x가 b인 지점 여기까지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근데 얘 넓이를 구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러한 사다리꼴 넓이보다는 당연히 작을 것이고 또 적당히 뭐 이 정도 치게 되면 이러한 사다리꼴 넓이보다는 뭐 클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갈려질 거거든. 그러니까 얘를 그나마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개념이 선이 모이면 뭐가 만들어져?
면이 만들어진다라는 개념을 그때 이제 우리가 정립한 건데 그 얘기는 뭔 소리냐면 x가 a인 지점부터 x가 b인 지점이 있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가 되겠니? b-a라는 길이가 있지. 이 길이를 n등분을 해. 다시 몇 등분을 해? n등분을 해. 그러면 이렇게 쪼갤 거 아니야. 그냥 개념만 보겠습니다. 표현 이해갔어? 그랬을 때 첫 번째 놈의 식기를 얘를 x1, 얘를 x2, 얘를 x3 이렇게 얘를 쪼개놓고 보게 되니까 이렇게 쪼개지면 어쨌든 저쨌든 얘네들을 이렇게 쪼개게 되면 이런 모양의 또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새끼를 뭐 안이든 바깥이든 상관없고요. 어쨌든 이런 모양의 직사각형을 만들 수도 있겠지요. 맞아 틀려. 그럼 실제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를 다 더하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여기 면적보다는 커 작아? 커. 표현 이해갔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새끼를 xk, k번째 지점이라고 우리가 설정하게 된다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가로의 길이하고 무슨 길이가? 세로의 길이가 필요하잖아. 세로의 길이라는 건 이 점의 y좌표에 해당할 거기 때문에 이 점은 xk번째 점의 y좌표니까 fxk라고 표현이 될 거야. 이 세로의 길이는. 표현 이해갔니? 다음, 얘를 n등분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 k번째 점, 요 놈의 식기의 넓이를 얘를 표현하게 되면 n분의 b-a라는 가로 길이에다가 됐어? 다음, 요 놈의 식기의 세로의 길이 fxk라는 걸 곱하게 되면 이게 k번째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오게 되겠지, 요 새끼에. 그걸 k를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다 더해버리는 거야. 시그마. 그럼 모든 점들의 이 직사각형들의 뭘 더하는 거랑 똑같아? 넓이 더하는 거랑 똑같잖아. 그럼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하고는 정작 우리가 구하고자 하고는 이 부분 이만큼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보다 커잖아. 커. 거기까지 이해 갔어? 정확하게 커? 그런데 얘를 몇 등분한다 그랬어? n등분 하잖아. 그 n을 어디로 보내버리냐면 무한대로 보내. 그럼 무한대로 보내면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n분의 b-a라는 이 가로의 길이가 얘에서 n 무한대로 가니까 얼마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질 정도로 아주 잘게 쪼개지겠지. 이러한 직사각형들이 아주 잘게 빼빼로처럼 막 잘게 쪼개지게 되면 결국에 이 튀어나온 부분들은 거의 영향을 끼쳐 안 끼쳐? 안 끼칠 거야. 이론적으로.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실제로 더 크긴 하겠지만 어쨌든 거의 영향을 끼쳐 안 끼쳐? 안 끼쳐. 표현 이해갔어 안 갔어? 그러면 요 놈의 식기가 결국에 얘가 이 가로의 길이가 제로에 가까워진다는 건 직사각형이 아니라 하나의 뭐에 가까워진다라고 봐도 돼? 선에 가까워진다라고 봐도 돼. 그러니까 이러한 선들을 쫙 쌓으면 하나의 뭐가 나오게 돼? 면적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구분구조법은 이 개념인 겁니다. 이러한 곡선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놈의 식기를 다 일단 쪼갠 다음에 n등분, 뭐 n등분 해도 되고 2n등분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쪼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 개념은 동일한 간격으로 쪼갠 다음에 그 쪼개는 걸 어디로 보내버리면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하나의 선에 가까워질 거니까 선들을 쌓아서 하나의 뭘 만들 수 있다? 면을 만들 수 있다. 이게 그냥 기본 개념인 거야. 표현 이해갔니? 근데 니들도 지금 당장 요놈의 식기를 이런 개념을 한 5분? 지금 한 5분에서 6분 설명했거든. 6분 설명하는 순간 니들도 졸려! 그렇잖아? 뭔 소리야? 대강 이해는 가지만 이게 막 머리에 안 들어오고 막 빡빡하지? 그잖아. 그러면 그걸 처음에 만든 1500년, 1300년 그때 애들은 알아들었겠냐고.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렇지 못 알아들어. 아니 당연히 뛰어난 애야. 애가 성주가 뛰어나. 그럼 걔는 알아듣겠지. 근데 항상 뛰어난 애들만 있어? 아니잖아. 돌대가리도 있을 거거든. 그냥 부모 잘 만나서 성주의 자식으로 태어나야 돼. 그럼 걔네들은 못 알아들을 거란 말이야. 그럼 맨날 얘기하겠지. 야 이씨 샹놈새끼야 이게 뭔 소리야. 못 알아듣겠어 하면서 걔를 막 야 저 새끼 죽여. 설명 존나 못하네. 뭐 죽일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야
이 부분을 그러면 우리 이 새끼를 이렇게 표현하자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얘를 A부터 B까지 이 한 곡선의 모양의 fx라면 이렇게 우리 계산하기로 해 라고 이걸 만든 거야. 적분법이라는 방식을. 야 그럼 이걸 이렇게 바꿔냈으면 이거 그럼 계산 어떻게 해? 아 이거 계산은 이렇게 해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다시 이 부분의 넓이를 A부터 B까지 이러한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러면 야 이거 표현하면 이거 계산 어떻게 할 거야? 이 계산은 얘를 이용해서 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게 그게 바로 적분에 대한 기본 시작인 겁니다. 빡빡하거든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 새끼를 어떻게 알아보기 쉬운 기호로 이렇게 바꾼 것이고 이 기호를 그럼 계산하기 위한 뭐라고? 기초 방식을 얘를 제시함으로써 이걸 이용해서 이거 계산은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세운 게 요놈이 적분의 개념이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미분과 적분의 기본적인 개념이 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이제 요 부분을 배우는 거는 나중에 미적분 가가지고 이거 고치고 세우는 방법은 다시 한번 알려드릴 것이고 그때 가서 따로 우리는 정작 요거를 계산하기 위한 걸 이제 정리할 거예요. 표현 이해갔지요? 여기까지 일단 필기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부정적분부터 다시 한번 제대로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부정적분. 부정적분이라는 건 정적분을 계산하기 위한 기존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 부정적분이 단순하게 2분을 거꾸로 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야 적분 미분 거꾸로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이 부정적분만을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 부정적분 계산 방법은 꽤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다항함수기 때문에 단순한 예점만 먼저 보시면 되고 대신에 여기에서 개념을 조금 정확하게 잘 세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 뒤에 가면 갈수록 계속 헷갈립니다. 자, 먼저 예를 들어서 한번 조금 볼게요.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1을 미분하면 뭐 나오니? 2x. x제곱 마이너스 21을 미분하면 뭐 나와? 2x. x제곱 플러스 11을 미분하면 2x. 이런 식으로 미분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 아니야.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그걸 거꾸로 하는 거 우린 뭐라고 얘기한다고? 적분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적분한다의 가장 기본은 무슨 적분을 얘기하냐면 부정적분을 얘기를 하고 즉 어떤 함수 라지 fx라는 놈의 새끼를 대문자 fx라고 그냥 칭하면 됩니다. 라지 fx라는 놈의 새끼를 미분을 하면 그 결과가 어떤 놈이 스몰 fx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표현 이해갔니? 그때 이 라지 fx를 스몰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봅시다. 결국에 적분하라는 건 이 스몰 fx라는 놈의 식기를 적분해라. 인테그랄. 요 기호를 인테그랄이라고 인테그랄 또는 뭐 인테그레이션 여러 가지 이 사람마다 표현법이 다르게 하는데 보통 인테그랄이라고 읽고요. 다시 뭐라고 읽는다고? 인테그랄 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놈은 적분하고자 하는 식이 들어와야 돼. 적분하고자 하는 식. 됐니? 다음 이 뒤에 이렇게 dx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 새끼가 뭘 얘기하냐면 요 놈은 적분 변수야. 이 dx가 뭐랑 똑같은 거냐면 dx, d, y를 누구에 대해서 미분해라? x에 대해서 미분해라였고 이 표현이 리미트 델타 x가 제로로 가고 있을 때 델타 x분의 델타 y하고 같은 표현이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때 이 델타 문자 d를 그대로 바꿔 쓴 게 이게 dx로 바뀌는 거거든. x 변화량의 최소값, 아주 작은 양, 극소량. 표현 이해갔어? 그 dx가 얘를 나타내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변수가 여기서 누가에 대해서 x라는 변수에 대해서
요 fx라는 이 함수를 뭐 해라? 적분해라 라는 표현으로서 우리는 나타내고, 그 얘기는 이 fx라는 함수를 적분하라는 건 어떤 놈을 미분했을 때 누가 나오는 거야? fx가 나오는 거야. 다시 어떤 놈을 뭐 했을 때? 미분했을 때 fx가 나오는데, 그 어떤 놈을 미분했을 때 fx가 나오는 경우는, 미분해서 나오는 경우는 그 어떤 놈의 종류가 어떻게 돼? 겁나 많아. 한 개가 아니거든. 미분을 해서 EX가 나오는 놈은 종류가 어떻게 되겠니? 무수히 많겠지. 왜 무수히 많아져? 뭐 때문에? 상수 때문에. 상수는 미분했을 때 반드시 뭐가 되니까? 사라지니까.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이런 표현 자체는 어쨌든 얘를 미분을 하면, 이걸 미분을 하면 얘가 나오기는 하는데,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근데 여기에서 끝내면 돼야 안 돼. 이게 x제곱인지 x제곱 마이너스 21일지 x제곱 플러스 11일지 우리는 현재 정확하게 알아 몰라? 몰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요 놈의 식기에 마지막에 어떤 상수를 갖다 붙이고 얘를 우린 뭐라 그러냐면 적분상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쟤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C라는 걸? 적분상수라고 얘기를 해. 표현 이해갔니? 그래서 처음에 일단 먼저 읽기만 하면 인테그랄 fx dx,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인테그랄 fx dx. 그렇지.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표현은 얘는 그냥 해석하게 되면 이 fx라는 함수를 x에 대해서 적분해라요. 됐니? 그럼 적분하게 되면 그 무슨 적분? 부정적분이라는 놈이 나오게 되고, 근데 이 부정적분은 종류가 몇 종류가 존재한다고? 무수히 많아. 왜? 미분했을 때 나오는 놈을 얘를 부정적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즉 얘들이 부정적분이 될 테니까 이 종류가 어떻게 돼? 무수히 많겠지. 그 무수히 많은 부분을 해결해주는 게 뭐가 될 거라고? 적분 상수가 될 거라고.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 주의 깊게 익혀야 될 건 어떤 함수 스몰 fx의 부정적분 중 이 말을 여기를 정확하게 익히시고 가셔야 됩니다. 항상 가셔야 될 건 이 함수가 먼저 주의하셔야 될 건 스몰 f에 적분한다고 해서 라지 f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건 표현이야. 다시 얘는 뭐라고? 표현이야. 스몰 fx를 적분한다고 해서 꼭 라지 fx가 나올 필요는 없어. 그냥 표현하는 거야. 이해갔니? 근데 이거를 스몰 f 적분이면 무조건 라지 f요. 이렇게 익히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건 아닌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 나오는 그냥 표현인 거야. 그래서 익혀야 될 게 뭐냐면 얘의 부정적분은 어떤 놈을 적분을 하게 되면, 어떤 놈을 적분하게 되면 그 종류는, 어떤 놈을 적분하게 됐을 때 그 종류는 몇 개가 존재해? 무수히 많잖아. 그 무수히 많으니까 그 중 하나라는 표현이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고, 문제 표현 이해갔어? 그 중에 하나를 뭐라고 얘기를 하면 라지 fx라고 표현을 하면, 이해갔니?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갖고 가셔야 될 건 뭘 갖고 가셔야 되냐면 라지 fx를 반대로 뭐 해버리면 미분하면 누가 나오는 거라고? 스몰 fx가 나온다라는 게 같이 항상 갖고 들어와야 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이걸 한글로 바꿔 이걸 기호로 바꿔놓은 게 요거야. 스몰 fx라 인테그랄 fx dx. 스몰 fx를 적분하면 그 부정적분 중에 하나의 라지 fx에다가 그때 그 무수히 많은 놈을 해결해 주는 게 상수 때문이니까 어떤 그냥 임의의 상수, 즉 우리가 적분 상수라고 칭하는 놈이 갖다 붙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표현 이해 갔지요? 됐냐 안 됐냐? 표현 이해 갔니? 자리 안 가신 분? 없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 주의하셔야 될 점은 자, 읽으세요. 그러면 이 fx란 놈을 변수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뭐 해라? 적분해라. 그렇지, 적분해라 이 표현과 인테그랄. 자, 읽으세요.
시작. 인테그랄 f dt 그러면 f라는 동일한 함수를 변수 뭐에 대해서? t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뭐 해라? 적분해라. 그랬을 때 같은 f라는 함수를 변수만 x하고 t로 바꿔서 이렇게 적분하게 된 결과는 같지 않습니다. 부정적분상에서는. 됐니? 왜 이렇게 되냐면 자 봅시다. 어쨌든 예를 들어서 라지 fx를 미분한 결과를 스몰 fx라고 얘기를 하고 됐어? 됐니? 다음 라지 gx라는 놈의 식기를 예를 들어서 미분을 했을 때 이 결과를 마찬가지로 스몰 fx라고 해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다시 얘를 미분해도 EX 나오고 얘를 미분해도 EX 나오게 되겠지. 그러니까 요 놈에서 요 놈을 식기, 요 놈을 미분해도 같은 fx가 나온다라고 얘기해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얘네 둘 같은 경우에. 됐냐 안 됐냐? 근데 얘네들이 같을 수도 있고 현재 다를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 이해갔니? 그랬을 때 요 놈의 식기에서 라지 fx하고 라지 gx라는 놈의 식기는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얘를 뭐하는 거야? 뺀 놈의 식기를 미분하게 되면 이 결과는 얘 미분하는 거고 얘 미분하는 거에 빼기만 갖다 붙이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얘 빼면은 얼마 나와야 돼? 0 나와야 되겠지. 그럼 됐냐 안 됐냐? 그럼 얘를 미분한 결과가 제로가 나왔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 라지 fx에서 라지 gx를 빼면 얘는 결과가 뭐가 나와야 돼? 어떤 상수가 나와야 돼. 맞아 틀려. 꼭 제로라고 얘기할 필요는 있냐 없냐? 없어요. 상수 차이 날 테니까. 그러니까 라지 fx라는 놈의 식기는 라지 gx에다가 얼마를 c를 더해야 되겠죠. 됐니? 즉 c가 제로면 둘이 같은 거고 c가 제로가 아니면 둘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그러니까 동일한 함수를 변수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결과나 적분하는 결과나 동일한 함수를 변수 t에 대해서 적분한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 뭐 때문에? 적분 상수 때문에.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이해 갔나요? 오케이. 정전이 여기까지 먼저. 자, 일단 왼쪽은 지웁니다.
자, 다 되셨으면 다음 보지요. 필기 좀 이따 하시고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이제 부정적분 계산만 하시면 기본 내용은 여기 부정적분 쪽은 다 끝나니까 크게 뭐 어려울 건 없는데, 자, 요거는 순서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항상 자기 맘대로 푸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나중에 미적분할 때 헷갈려. 수투할 때는 니네 홀리는 대로 풀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미적분 가게 되면 그때는 헷갈립니다. 이해 갔어? 그래서 아예 그때까지 생각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조금 얘를 신경을 쓰셔야 될 거는데 순서를 주의하세요. 자, 인테그랄 x의 n승 dx 누구를 적분하라는 거니? x의 n승을 적분하라는 거야. 변수 누구에 대해서? 그렇지. 항상 기본기 잘 익히시고, 그랬을 때 n을 0 이상의 정수라고 여기서 가정하는 건 0, 1, 2, 3, 4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상수. 다시 무슨 수? 상수.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냐면 다음 x의 1승, 2승, 3승, 4승에서 다항함수만. 원칙적으로는 이 n이 실수가 돼도 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건 낮은 부분인 거고요. 표현 이해갔니? 그러면 자, 갑니다. x의 n승을 적분을 하라고 얘기하는 건 미분을 했을 때 x의 몇 승이 나오는 걸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야. n승이 나오는 걸 찾고자 하는 거야. 다시 인테그랄 fx dx fx를 적분을 하라는 건 어떤 나오는 놈을 모호하게 됐을 때 미분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누가 되는 이 적분하고자 하는 식이 나오는 걸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라고.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시 어떤 놈의 식기를 미분했을 때 그 결과가 얘라고 하면 이걸 적분하라고 한다는 건 미분해서 얘가 나오는 걸 찾아줘야 되는 거라고.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다시 x의 n승을 적분하라고 얘기하면 미분을 했을 때 누가 나와야 되는 거라고? x의 n승이 나와야 되는 거야.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원래 식은 그 n승보다 차수가 더 커야 돼, 작아져야 돼? 커야 돼. 몇 차가 더 커야 되니? 1차 더 커야 되지. 그러니까 순서 갑니다. 먼저 x의 n 플러스 1승을 만들어. 이게 우선이야. 이게 항상 첫 번째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얘부터 무조건 만드는 거라고. 표현 이해 갔니? 얘 차수를 n 플러스 1승을 만들어. 그런데 이걸 미분하면 앞에 얼마 갖다 붙어야 돼? n 플러스 1 붙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미분했을 때 얘가 나오려면 그 n 플러스 1이 어떻게 돼야 돼? 사라져야 되겠지. 그러니까 두 번째 이 앞에다 곱해서 갖다 붙이는데 n 플러스 1의 무슨 수를? 역수를 갖다 붙이는 거야. 다시 n 플러스 1에 무슨 수를 갖다 붙이는 거라고? 역수를 갖다 붙이는 거라고.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다시 n 플러스 1에 무슨 수를 갖다 붙이는 거라고? 역수를 갖다 붙이면 여기서 끝내면 돼? 안 돼? 안 돼. 모일 수 있으니까, 무슨 수가 붙을 수 있으니까 임의의 상수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 뭔지 모르는 적분 상수 얘를 갖다 붙이라고. 표현 이해 갔나요? 자, 그럼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x제곱 dx 됐어? 그러면 이 놈의 식기는 미분을 했을 때 x의 몇 승을 나와야 되는 거니까 2승이 나오는 걸 찾아야 되니까 x의 몇 승을 만들고 3승을 만들고 이 3의 무슨 수를? 역수를 갖다 붙이라고. 곱하기. 그러면 얘 미분하면 3x제곱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사라질 거 아니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래서 x제곱 나오는데 여기에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떤 뭐 붙을 수 있으니까 상수 붙을 수 있으니까 적분상수는 반드시 뭐에? 갖다 붙이시라는 거야. 표현 이해 갔니?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인테그랄 x의 5승 dx 그럼 요놈의 식기 적분하면 시작! x의 6승 만들고 앞에 6 곱하기 얼마? 6분의 1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순서는 얼마 주셔야 됩니다. 플러스 얼마? 표현 이해 갔니? 이게 순서가 있지 않으면 나중에 이 부분을 그냥 막 하게 되면 이런 경우가 나왔을 때 얘를 마탱이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놈 나오면 그럼 이 놈의 식기는 x의 몇 승 만들고 마이너스 2분의 1승 만들고 그 다음 앞에는 얼마를? 그렇지. 이래야 돼.
근데 앞에부터 만들고 들어가면 나중에 뒷부분에서 헷갈려.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항상 윗대가리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역수 취한다 이렇게 순서대로 가시는 게 속편합니다. 표현 이해 갔죠? 실제로 이거 미분하게 되면 이 결과 나올 거 아니야. 됐냐 안 됐냐? 물론 우리는 뭐 이걸 다루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저쨌든 나중을 위해서라도 순서 정확하게 익히시기 바랍니다. 됐죠? 오케이. 다음 두 번째 이제 성질. 여기는 가운데 씌워도 되죠? 왜 씌워도 되지? 안 필고 다 상관없죠? 다음 두 번째. 자, 한번 그냥 봅시다. 이거 증명을 해드릴 테니까. 어떤 함수의 fx라는 놈과 gx를 더하거나 뺀 식을 적분하게 되면 그럼 얘네들은 각각을 뭐하면 된다. 각각을 뭐한 식에서 적분한 식을 뭐하거나 더하거나 뭐하면 빼면 돼요. 됐니? 그럼 그 얘기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인테그랄 fx dx. 그럼 fx라는 함수를 우리가 뭐 했다는 건 적분을 했다면 그 적분하면 부정적분은 몇 개가 존재하게 될 텐데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어 뭐라고 표현하면 라지 fx라고 그냥 표현만 하면 꼭 근데 라지 fx라고 표현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야. 그러니까 라지 fx를 미분하면은 누가? 스몰 fx 나온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안 돼. 표현은 그거 바뀌는 거니까. 이해갔니? 다시 부정적분을 미분하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고? 적분하는 식이 나와야 된다고. 표현 이해갔나요? 이거 계속해서 익히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거랑 비슷한 거냐면 걔랑 똑같아. 일반항 수열에서 AN이 일반항이야? 아니죠. 문제표현마다 바뀌죠. 동일한 거야. 이해갔니?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냥 기본기나 우리가 교재를 보다 보면 라지 fx 미분 AN을 일반항으로 인지하듯이 여기서도 동일해. 라지 fx 미분하면 대부분 스몰 fx 나오게 구조를 작은 문제들만 보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고 라지 fx를 미분한다는 건 부정적분을 미분하면 반드시 뭐가 걔의 적분하는 식이 나와야 된다는 게 기본 포인트인 겁니다. 그건 뭐 어쨌든 나중에 가시고요. 그럼 묘놈의 시기에 당연히 뭐가 적분 상수가 하나 붙겠지요? 됐냐 안 됐냐? 다시 어떤 gx라는 놈의 식표를 마찬가지로 뭐하게 되면 적분하게 되면 얘의 부정적분은 또 몇 개가 존재하게 될 텐데 그 무수히 많은 부정적분 중에 하나를 뭐라고 표현하게 되면 라지 gx라고 표현했을 때 그럼 라지 gx를 뭐하게 되면 미분하면 누가 나와야 돼? gx, 스몰 gx가 나와야 돼. 다시 한 번 더 라지 fx를 뭐하면 미분하면 누가 나와야 돼? 그렇지. 계속해서 두 관계가 머릿속에 갖고 가셔야 됩니다. 이런 식이. 그러면 얘도 당연히 뭐가 붙어? 적분 상수가 붙겠지. 그런데 이렇게 그냥 둘 다 cc라고 표현하면 이 상수하고 이 상수가 뭐하다고 볼 수 있어? 같다라고 볼 수 있잖아. 근데 이걸 항상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같을 수도 있고 안 같을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구분을 하려면 그냥 단순하게 C1이라는 상수, C2라는 상수 이렇게 그냥 구분하고 끝내시면 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잘 이해 안 가신 분? 없나요? 그렇다면 갑니다. 우리는 이미 미분에 대한 기본적인 패턴을 다 익혔고요. 그러니까 야 요놈이면 라지 fx와 라지 gx는 당연히 미분이 가능할 것이고 얘를 뭐하게 되면 미분하면 뭐 나올까? 시작! 더하기 그렇지. 대문자 소문자 소문자 gx가 나오게 될 것이고 됐니? 그렇다면 당연히 소문자 fx 더하기 gx라는 놈의 식기를 다시 뭐하게 되면 적분하게 되면 표현이 갔어 안 갔어? 얘는 어떤 fx? 라지 fx 더하기 그렇지. 여기에다가 플러스 뭐가? c라는 상수가 갖다 붙겠지. 표현이 갔냐 안 갔냐? 표현이 갔니? 다시 얘를 미분했을 때 이 결과가 나왔으면 얘를 반대로 뭐하면? 적분하면 이 새끼 나와야 된다. 이게 부정적분.
거기에 뭐만 갖다고 치면 돼? 적분. 상수만 갖다고 치면 되잖아. 그런데 이때 여기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이 C라는 건 적분상수, 즉 임의의 어떤 상수인 거지. 저 값이 얼마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해갔냐 안 갔냐? 임의의 상수가 될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저쨌든 이 새끼는 임의의 상수니까 이 임의의 상수를 속 편하게 이렇게 쪼개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지. 어떤 두 개 상수 더했다라고 표현해도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어쨌든 저쨌든 임의의 상수값이니까. 그럼 얘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건 이 새끼하고 이 새끼를 더한 게 이게 바로 뭐가 되고 인테그랄 fx dx가 될 것이고 요 새끼하고 요 새끼를 더한 건 인테그랄 gx 뭐가 dx 나올 거야.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얘네 둘을 더한 걸 적분하게 되면 각각의 적분을 더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고요. 마찬가지로 빼기가 들어가더라도 빼기 같은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뭐만 하시면 증명만 하시면 되겠지요.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단순화시켜서 얘기하게 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돼 있는 식은 쪼개서 적분을 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표현이 이해갔니? 자리에 안 가신 분? 다 됐어? 다 됐나요? 자, 그럼 이번에 일단 여기 오른쪽 필기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없니? 그럼 여기 지워도 돼? 네, 지웁니다. 오른쪽.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자, 읽으세요. 시작. 인테그랄 K X dx 적분 변수는 X 그렇지. 적분하고자 하는 식은 K 곱하기 fx 그때 K는 그럼 뭐 식은? 상수 그렇지. 그러면 이때 나올 수 있는 건 얘는 그럼 K 곱하기 인테그랄 fx dx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됐냐 안 됐냐? 당연히 K는 뭐 취급? 임의의 상수 취급이겠지요. 됐어 안 됐어? 됐니? 자, 그럼 얘도 우리가 증명하게 된다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저쨌든 기본적인 증명 패턴은 동일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fx dx라는 걸 내십니다. 얘의 부정적분은 라지 fx 플러스 다음에 뭐 적분상수 누구? c 얘 뭐 c1이라고 하지요. 구분하려면 됐니? 그럼 여기에다가 k 곱하기 인테그랄 fx dx라는 걸 내시기는 얘는 k 곱하기 라지 fx 플러스 k 곱하기 c1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되냐 안 되냐? 됐니? 그때 k 곱하기 라지 fx라는 놈의 식기를 반대로 얘를 모하면 미분하면 왜? 이 결과에서 라지 fx 미분하면 누구 나온다는 거야? 그렇지. 스몰 fx 나오는 거잖아. 그럼 k 곱하기 라지 fx를 미분하게 되면 이 결과는 뭐가 나와야 돼? k 곱하기 스몰 fx가 나온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k 곱하기 fx라는 놈의 식을 반대로 모하게 되면 적분하게 되면 됐니? 그럼 얘는 뭐가 나와야 될 거라고? 5 곱하기 k 곱하기 라지 fx 플러스 c라고 표현돼야 되겠지. 여기까지 표현 자리 이해하신 분 됐냐 안 됐냐? 그랬을 때 얘 c라는 게 어쨌든 저쨌든 하나의 뭐니까 임의의 상수니까 됐니? 임의의 상수니까 이 값을 k 곱하기 c1이라고 바꿔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이것도 어차피 상수니까. 이해갔니? 그럼 이렇게 바꾸게 되면 k 곱하기 라지 fx 플러스 k 곱하기 c1이라는 게 요 놈을 시키고 걔가 얘잖아. 그러니까 이 결과는 k 곱하기 인테그랄 fx dx 이렇게 바꿔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겠지요. 됐니? 그래서 이제 이게 기본적인 성질인데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SN승 적분이라는 건 이제 그대로 그 순서 적분하는 거니까 이렇게 가시면 될 것이고 어떤 식을 더하기 빼기를 적분하라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돼 있는 식을 적분하면 각각을 찢어서 적분해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다음
fx라는 놈의 무슨 배, k라는 실수배가 돼 있으면 실수배를 빼놓고 접근해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습니다. 이해가냐? 즉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기존에 공부했던 것처럼 가려면 플러스, 마이너스, 실수배 찢어도 돼 안 돼? 돼요. 그렇지, 찢어도 돼. 자, 그러면 찢어도 돼? 반대로 뭐 해도 돼? 합쳐도 돼. 이해갔니? 그러면 이게 성질은 끝이야. 더하기 빼기 실수배만 찢을 수 있어. 곱하기는 그러면 얘는 찢어 못 찢어? 못 찢어. 나누기도 찢어 못 찢어? 못 찢어. 근데 이 성질을 어떻게 익혀야 되냐면 다시 원래 이 부정적분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 무슨 법에서 나온다고 그랬니? 부분. 부정법에서 나온다고 했잖아. 여기에서 원래 적분이라는 게 시작이 된다고. 그랬을 때 이 구분부정법은 직사각형 넓이를 다 더한 다음에 맞아 틀려? 걷다 못 씌워. 리미트. n을 어디로 보내? 무한대로 보내는 거지. 이 기호를 바꾸는 개념이라고 했잖아. 이 표현은. 그 얘기는 봐해. 시그마가 들어가 있으니까 시그마 성질을 써야 돼. 시그마 성질 뭐뭐 찢을 수 있니? 더하기, 빼기, 실수배 찢지, 곱하기 찢어 못 찢어. 반드시 뭐 해야 돼? 전개해서 찢어야 돼. 다음, 나누기 찢어 못 찢어. 어떻게 해야 돼? 형태 변형하든가. 그렇지, 부분 분수 들어가야 돼. 됐어? 다음, 리미트 성질. 리미트는 뭐 하면? 수렴하면 뭐 가능해? 사칙연산 되잖아. 근데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갔으니까 둘 다 만족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둘 다 만족한다는 건 뭐만 찢을 수 있다는 얘기야? 플러스, 마이너스, 실수배만 찢을 수 있어. 이해갔냐 안 갔냐? 그 얘기는 한 번 더 곱하기가 나와. 찢어 못 찢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전개해야 돼. 나누기 나와. 찢어 못 찢어? 뭐 해야 돼? 형태 변형해야 돼. 또는 무슨 분수 써야 돼? 부분 분수 써야 되는데 부분 분수는 지금 단원에서 나오지 않아. 이해갔니? 그럼 형태 변형을 어떻게 해요? 나누기. 찢을 수 있으면 반드시 뭐 할 수 있다고? 합쳐도 된다 그랬잖아.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다시 찢을 수 있으면 반대로 뭐 해도 돼? 합쳐도 되겠지. 합쳐도 되니까 그 성질 그대로 갖고 가시면 되고요. 결국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마 성질과 리미트 성질 둘 다 적용이 돼야 되니까 결국 무슨 성질만 그대로 갖고 들어가면 된다. 시그마 성질만 갖고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된다.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됐니? 자, 필기 하시고 예제 잠깐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제일 왼쪽 지웁니다. 유리야, 필기 하부정. 어? 자, 가운데 지우고요. 자, 그러면 계속 한번 이제 예제 봅시다. 방금 배운 부정적분의 성질은 뭐뭐 찢을 수 있다? 그렇지, 개를 찢을 수 있다. 자, 그랬을 때 한번 보세요. 읽어봅시다. 인테그랄 dx. 됐니? 지금처럼 쌤 가운데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얘는 요즘에는 잘 안 나오긴 하지만 1이 생략돼 있어요. 다시 누가 생략돼 있다고? 1을 생략한 겁니다. 0이 아니야. 다시 누구? 1이야. 그럼 미분에서 얼마가 나와야 돼? 1 나와야 돼. 근데 변수가 누구야? x인 거잖아. 그러니까 요 놈은 뭐 나와야 되니? 누구 미분하면 1 나오니까 x. 그렇지. 플러스 얼마? 그렇지. 이렇게 갖다 붙이라는 거야. 한 번 더 읽어. 시작. 인테그랄 2 dx. 그럼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뿔마 실수배 찢을 수 있어? 2 곱하기 인테그랄 dx랑 같은 거지. 맞아, 틀려. 또는 단순하게 미분해서 얼마 나오면 돼? 2 나오면 돼. 그럼 뭐 되면 돼? 2x 플러스 c. 그렇지. 됐냐 안 됐냐? 됐니? 자, 한 번 더 합니다. 이제 인테그랄 x 3승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5x 더하기 4. 그럼 요 놈의 식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에 의해서 뭐 찢을 수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무슨 배? 실수배 찢을 수 있고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가보게 되면 x 3승 dx에서 마이너스 인테그랄 실수배 마이너스 2 곱하기 x제곱 dx 다음 플러스 5 곱하기 인테그랄 x dx 플러스 인테그랄 4 dx. 됐지요? 됐니?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좀 더 이제 바로바로 가시면 됩니다. 자, 얘 적분하면 시작. 에헤이 x에 4승 만들고 그 다음 4분의 1. 아니 나중 되면 어차피 익혀지는 건 맞는데 순서 먼저 지키세요. 그 다음 마이너스 뭐 곱하기 2 곱하기 다음 x의 세제곱 곱하기 얼마? 3분의 1. 됐지요? 다음 플러스 다음 x의 세제곱 곱하기 얼마? 2분의 1. 그렇지. 그러면 이제 조금씩 가려는 거야. 표현 됐냐 안 됐냐? 다음 플러스 4 x. 요거 바로 이해 갔나요? 됐니? 4x 되는 거 이해 갔어? 그런데 여기 적분할 때 적분상수 하나 나올 거 아니야.
여기 적분해도 적분상수 나오겠지. 이거 적분해도 적분상수 나오고 여기 적분해도 적분상수가 나와. 적분상수가 총 몇 개가 나오겠니? 4개. 4개 나오잖아. 근데 어차피 걔들은 임의의 상수니까 그걸 그냥 퉁 쳐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어쨌든 상수니까. 표현 이해 갔니?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원칙은 지금처럼 다 뭐해도 상관없는데 쪼개도 상관없는데 표현 이해 갔어? 그런데 요놈의 식기를 이제 우리는 쪼개도 된다라는 걸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자 먼저 다시 한번 인지 연습 가겠습니다. 먼저 읽어보시고요. 시작! 인테그랄 5x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7 dx 변수가 누구고? x. 그렇지. x에 대해서 적분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x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는 다 못 치건. 상수식. 그렇지. 그거 항상 까먹지 마시고요. 다음 요놈의 식기에서 x에 대해서 적분하라고 했으니까 요놈을 꿀마 실수배 찢어야 돼. 근데 어차피 찢으면 결과 적분상수 하나 퉁치는 거 알고 있으니까 각각을 해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겠지요? 자, 첫 번째 거 갑니다. x에 몇 승 만들고? 4승. 4승 만들고 앞에 떨어질 거 생각해서 실수배까지 받아들이면 시작. 4분의 5. 그렇지. 다음 마이너스. 자, 그 다음 거 갑니다. 만들면 x에 몇 승 만들어질 것이고 3승 만들어질 것이고 3. 그 다음에 앞에 상수 생각하면 그 다음은 그렇지. 됐냐 안 됐냐? 그 다음 놈의 식기는 시작. 더하기 2 x 제곱. 암산 좀 되나요? 됐니? 암산 이건 연습하시면 됩니다. 다음 더하기 그렇지. 항상 이 세 개 까먹지 마시고 원칙적으로는 4개 나와야 되지만 하나 퉁치는 거니까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부정적분을 계산을 하는데 정작 중요한 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하셔야 될 몇 가지들. 자, 첫 번째 거. 얘 주의 잘 하셔야 돼요. 이미 이거 한 번은 얘기했습니다. 같은 F라는 함수를 적분했어. 하나는 변수 X, 하나는 변수 T인 거야. 적분해. 두 결과 같다, 다르다? 그렇지. 다릅니다. 표현 이해 갔죠? 다음, 두 번째. 자, 읽어봅시다. 시작. 얘는 요 놈을 변수 뭐에 대해서 뭐해라? 적분해라. 다음 1번 시작. 됐니? 그래서 잠깐만 이거 잘못 읽었네? 다시 읽어 시작. 야. 이거 dx dx 인테그랄 fx dx. 그럼 얘는 요 인테그랄 fx dx를 변수 뭐에 대해서 뭐해라? 그렇지. 미분해라야. 적분해라가 아니라. 다음 요놈 식기 1번 시작. 그럼 얘는 누구를? fx를 뭐한 걸? 미분한 걸 다시 뭐해라? 적분해라. 순서 차이가 있니 없니? 있지요. 다시 이거는 fx 스몰 fx라는 놈을 적분한 다음에 뭐 하라는 거야? 미분하라는 거야. 다음 요 새끼는 스몰 fx를 미분한 다음에 뭐 하라는 거야? 적분하라는 거야. 이해 가냐 안 가냐? 둘은 같아 달라? 달라요. 왜 다르냐면 자 봅시다. 인테그랄 fx dx. 그럼 어쨌든 스몰 fx라는 놈의 식을 적분하라는 거니까 얘의 부정적분이 졸라 많은데
그 많은 부정적분 중에 하나를 뭐라고 얘기하면 라지 fx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뭘 더했다? 적분 상수를 더했다가 나오겠지요. 됐어? 됐어? 그러니까 dxd의 인테그랄 fx dx라는 놈의 식기는 결국에 dxd 미분하라는 거야. 라지 fx 플러스 c라는 거야.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럼 얘 미분하는 거니까 라지 fx 미분하면 누가 나오게 될 것이고 스몰 x 그렇지. 이 표현이 그거 알려준다 그랬으니까 c는 미분하면 뭐 나올 것이고 0 나오니까 얘는 스몰 fx 나오겠지. 여기까지 이해갔니? 오케이. 한 번 더. 다음 dxd의 fx라는 놈의 식기는 fx를 뭐 하라는 거야? 변체 x에 대해서 2분의 미분하니까 얘는 결국에 뭘 나타내? f 프라임 x일 거거든. 됐니? 그럼 인테그랄 f dxd의 fx dx는 얘는 인테그랄 f 프라임 x를 적분하는 얘기랑 똑같아. 그럼 어떤 함수를 미분했을 때 얘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 미분하면서 나오는 거니까 뭐가 돼야 되니? fx 들어와야 되지. 되냐 안 되냐? 얘는 아직 fx가 들어올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이것만 들어오면 돼 안 돼? 안 돼. 플러스 뭐부터 해야 돼? 그렇지. 상수부터 해야 돼.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래서 읽는 것만 주의하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순서상만 구분하시면 되기 때문에. 됐지요? 다음 첫 번째 건 됐고요. 그 다음 라지 fx를 미분하면 항상 스몰 fx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주의하시라고 요거는. 자 볼게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자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이런 표현이 있으면 자 읽읍시다. 시작. 인테그랄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dx는 fx 플러스 c 그런 표현이 나와 있으면 표현이 이해갔니? 즉 다시 좌변에서 먼저 확인하셔야 될 건 가장 첫 번째 변수가 누구고 x 적분하고자 하는 식이 누구인 거야? x제곱 마이너스 4x 그렇지. 얘가 지금 적분하고자 하는 식이지. 그럼 그 얘기는 이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스몰 fx를 뭐하면 미분하면 됐니? 얘를 적분했을 때 이렇게 표현했다는 건 이 스몰 fx는 요 적분하고자 하는 식의 뭐가 되는 거야? 부정적분 중에 하나야. 부정적분이 무수히 많으니까.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스몰 fx를 뭐하면 미분하면 누가 나와야 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나와야 돼. 즉 그 얘기는 다시 한 번 더 어떤 부정적분을 미분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적분하는 식이 나타나야 돼. 부정적분을 미분하게 되면 적분하는 식이 나와야 되는 거지. 스몰 fx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즉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항상 스몰 fx가 아니라 요놈이면 적분하는 식이 나와야 된다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다시 뭐가 나와야 된다고? 적분하고자 하는 식이 나와야 된다고. 표현 됐나요? 자리에 안 가신 분? 됐어? 다시 한 번 더. 라지 fx는 하고 우변 읽으세요. 시작. 인테그랄 x 마이너스 3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dx 됐니? 그러면 다시 이제 변수까지 다 됐으니까 적분하고자 하는 식이 누구야? x 마이너스 3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 상태에서 바로 적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뭐니까? 곱하기니까 반드시 뭐 한 다음에?
전개한다. 그렇지. 전개한 다음에 적분인 거고 그거 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표현이 나오면 라지 fx를 뭐 하게 되면 미분하면 누구 나와야 된다고? 시작. x 마이너스 3 곱하기 x 플러스 x 플러스 1. 그렇지. 이게 나와야 된다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한 번 더. 자, 읽으세요. 시작. 인테그랄 x 곱하기 fx dx는 라지 fx 플러스 3. 그렇다면 라지 fx를 미분하면 이거 C로 합시다. 3이 필요 없으니까 미분하면 시작. x 곱하기 fx. 그렇지. 뭔 소리인지 이해갔니? 라지 fx를 미분한다 그래서 무조건 스몰 fx가 나오는 게 아니야. 문제마다 항상 바뀌는 거야.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읽으세요. 시작. 인테그랄 x 마이너스 3 곱하기 fx dx는 dx 플러스 c. 그렇다면 여기에서 라지 gx를 뭐하면 미분하면 시작. x 마이너스 1 곱하기 fx. 그렇지. 그러니까 라지 f와 라지 g라는 건 부정적분을 나타내는 식인 것뿐인 거야. 그냥 표현 중에 하나인 거지. 꼭 F 들어갔다 그래서 라지 F 나올 필요 있다 없다? 없어. 그냥 명칭만 내 맘대로 바꿔도 돼. 꼭 대문자 쓸 필요도 있어 없어? 없어 솔직히. 라지를 안 써도 돼. 그런데 그냥 구분하려고 써놓는 것 뿐인 거야. 이해 갔냐 안 갔냐? 얘네들이 무조건 이렇게 F끼리 G끼리 H끼리 무조건 맞아야 돼요. 없습니다. 그냥 표현만 하시는 거예요. 이해 갔지요? 오케이. 정돈하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예절 이렇게 보면서 바로 끝을 내겠습니다. 잠깐만. 자, 봅시다. 첫 번째 페이지 예제는 예를 들어서 한 번만 더 1025번이요. 1025번 먼저 10부터 읽을게요. 인테그랄 fx dx는 3분의 1 x 3승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c가 성립할 때 f 마이너스 2를 찾아라. 그렇다면 지금 식을 보니까 3분의 1 x 3승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c가 누구를 적분한 식인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3분의 1 x 3승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c를 모하면 미분하면 누가 나와야 돼? 그렇지. 같이요? 오케이. 다음 오른쪽으로 넘어가셔서 1031번이요. 1031번 보시게 된다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을 적분한 게 스몰 fx지. 됐니? 그러면 f 프라임 x는 시작.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그렇지. 그런 다음에 미분계수 갖다 쓰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다음 넘기셔가지고 1037번 한 번만 더 볼까요? 1037번. 다함함수 누구에 대하여? fx에 대하여 dx d에 x 곱하기 인테그랄 x 곱하기 fx dx는 3x제곱 플러스 x야. 됐니? 그러면 3x제곱 플러스 x와 같은 놈이 누구라는 거야? x 곱하기 fx. 표현 이해 같이요. 잘 이해 안 가신 분? 다 이해 갔니? dxd는 뭐하라? 미분하라 표현이었어. 다음 넘기셔가지고
다음 1045번 두 무슨 함수 다항함수 fx, gx가 dxd의 fx 더하기 gx는 얼마? 4. dxd의 fx 곱하기 gx는 얼마? 그렇지. 그 얘기는 fx 더하기 gx를 미분한 식이 누가 나온다는 거야? 4. 그럼 fx 더하기 gx는 시작 4x 플러스 c. 이해 갔냐 안 갔냐? 다음 그 얘기는 fx 곱하기 gx는 시작 3x 제곱 플러스 c. 표현이 이해 갔지요? 오케이. 다음 넘기셔가지고 그 다음은 그냥 적분하는 거니까 상관없고요. 1058번이요. 1058번 다항함수 fx의 도함수 f'x가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고요. f0가 1이라 그랬을 때 f 몇 찾아라? 2를 찾아라. 근데 주어진 식이 f'x 나왔으니까 누구를 찾으면 돼? fx 찾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fx 찾으려면 f'x를 뭐하게 되면 적분해야 되겠지? 자, 그럼 이거 한번 누구로 한번 해볼까요? fx는 시작 fx는 시작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c라고 될 것이고 그때 f0 줬으니까 그럼 적분상수 c 해결할 수 있겠지요? 됐냐 안 됐냐? 그럼 fx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오케이. 다음 넘기셔서 그때 급수 다음 연어고 식기 그대로 똑같이 넘어가시면 되고 다음 넘겨서 1079번. 자, 요거 다시 한번 주의 잘 하셔야 돼요. 1079번. 자, 1079번 맨 앞에 줄 밑줄. 함수 스몰 fx의 한 부정적분 라지 fx에 대하여 거기까지 밑줄. 됐니? 아까 전에 따로 적어드렸죠. 스몰 fx의 부정적분이 몇 개가 존재하는데 모습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누구라고 하냐면 라지 fx라고 하면 그럼 이 표현이 나오면 반드시 갖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누구를 뭐하면 라지 fx를 뭐하면 미분하면 누가 나와야 돼? 그렇지. 이때는 스몰 fx 나오는 거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쓰세요. 방금 밑줄 치는 거 옆에다가 라지 fx를 뭐하면 미분하면 뭐? 스몰 fx. 됐니? 그랬을 때 라지 fx가 x 곱하기 fx 마이너스 6x 4승 플러스 4x 3승이 될 것이고 f1이 마이너스 1이라면 f 얼마를 찾아라? 마이너스 1을 찾아라. 지금 스몰 f에 대한 걸 준 거지. 그럼 라지 fx가 사라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얻어낸 건 라지 fx를 뭐하게 됐을 때? 미분했을 때 스몰 fx 나온 거라는 사실 알았으니까 거기에 주어진 라지 fx는 하고 나온 식을 뭐 해줘야 돼? 미분해야 될 거 아니야.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럼 얘 미분해가지고 한번 식 써봅시다. 자, 미분하셔가지고 식 적어보세요. 시작! 좌변을 미분하면 당연히 우변도 뭐 해야지? 미분해서 서로 결과 같을 겁니다. 자, 미분하면 한번 가볼게요. 미분하게 되면 좌변은 스몰 fx 나올 거고요. 우변은 스몰 fx 더하기 x 곱하기 f 플라임 x 스몰입니다. 다음 마이너스 24x 세제곱 플러스 12x 제곱. 됐어 안 됐어? 그런데 좌변의 스몰 fx와 우변의 스몰 fx 같으니까 서로 뭐 할 수 있어? 지워도 상관없겠지? 그럼 x 곱하기 f 플라임 x라는 게 뭐가 된다라는 거야? 써보세요. 시작! x 곱하기 f 플라임 x는 됐니? 그러면 f 플라임 x가 누군지 나와 안 나와? f 플라임 x는 시작! 24x 제곱 마이너스 12x
그럼 f 프라임 x 나왔으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거 스몰 fx 찾으라며. 그럼 걔를 다시 뭐 해줘야 돼? 적분해야 될 거 아니야. 적분합니다. 시작. fx는 fx는 뭐 나오니? 3x제곱 마이너스 6x제곱 6x제곱 정확하게 플러스 c까지 갖다 붙어야 돼. 적분상수 빼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적분상수를 해결할 수 있는 게 f1이 얼마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그놈을 이용하면 적분상수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나오겠지요. 됐니? 그러니까 스몰 f 마이너스 1도 찾을 수 있어요. 거기까지 표현 이해 안 가신 분? 다 이해갔니? 오케이. 1083번은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y는 fx가 곡선 y는 fx라는 게 점 몇 콤마 몇을 지나고 점 지나. 그럼 뭐 해야 돼? 그럼 f 0은 그렇지. 그거 준 거랑 똑같고요. 이 곡선 위의 점 x, fx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게 나온대. 그럼 접선의 기울기니까 미분계수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f 뭐를 알려주는 거야? f 플라임 x는 뭐라고 알려준 거야?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지요? 됐어 안 됐어? 그럼 그놈을 적분해서 fx 찾아 못 찾아? 찾을 수 있고요. 적분상수 이용하게 된다면 상수 찾을 수 있죠? f0 마이너스 2 이용하면 됐냐 안 됐냐? 그러니까 그때 f2는 찾아 못 찾아? 찾을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해 갔어 안 갔어? 오케이. 다음 1087번 가셔가지고 자, 함수 fx가 임의의 실수 누구하고 누구에 대하여 그렇지. 그러면 이거는 변수 몇 개짜리다? 2개짜리.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여기에서 미분계수 뽑아내는 걸 할 때는 편미분을 써야지 좀 빠르다고 얘기했었고요. 편미분할 때는 누구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y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다음 누구를 y에 얼마를 보통 0을 갖다 넣는 게 기본이라고 얘기했죠. 자, 편미분 한번 해보시고요. 자, 편미분한 다음에 y에 0을 갖다 넣게 되면 자, 결과만 바로 갑니다. f 프라임 누구는? x는 2. 맞아, 틀려? 되냐 안 되냐? 다시 f 프라임 x는 얼마? 2. 그랬을 때 그럼 fx를 우리는 유도할 수 있어 없어? 그럼 fx는 시작 2x 플러스 c. 그렇지. 그러한 fx의 대략적인 개형을 찾으래. 그럼 개형은 몇 번? 2번. 그렇지. 됐냐 안 됐냐? 또는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f 프라임 x가 2라는 건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 나오는 거니까? 2 나와야 되니까 모든 실수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2 나오려면 당연히 몇 차만? 1차만 가능하겠지요? 표현 이해 같이 안 갔어? 그렇게 가셔도 됩니다. 다음 넘기셔서 자, 1093번 뭐가 가능한? 미분 가능. 그렇지, 밑줄. 미분 가능하다는 표현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뭐하거나 미분하거나 다시 뭐하거나 미분하거나 다시 뭐하거나 미분하거나 다음 뭐 사용한다? 정의식 사용한다. 다시 뭐하거나 미분하거나 뭐해라? 정의식 사용하는 게 기본이고요. 다음 당연히 미분 가능하니까 모두 붙어야 돼. 연속도 같이 갖다 붙어야 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미분 가능한 함수에 fx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미분을 하든가 됐어? 무슨 식을 사용하든가 정의식 사용하든가 그 다음에 하나 더 갖고 가셔야 될 건 뭐가 돼야 돼? 연속이 돼야 돼. 됐니? 어떤 함수가? 스몰 fx가 근데 주어진 식은 이미 미분한 함수식을 준 거지.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랬을 때 f2가 9가 된다면 f 몇 찾으라 그랬어? 마이너스 3 찾으래. 그러면 얘 도함수 f 플라임 x를 줬으니까 우리는 요놈을 쉽게 해서 fx를 우리는 유도해야 되니까
계속 그대로 fx를 유도를 하려면 거기 주어진 식을 뭐 해버리면 돼? 적분하면 될 거 아니야. 자, 한번 그대로 암산하고 가보죠. 자, 위에 거 적분하게 되면 시작. 2x 세제곱 끝 플러스 c 됐어 안 됐어? x가 뭐보다 크거나 같을 때 다음 밑에 식도 적분하면 시작.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c 그러면 얘가 x1보다 작을 텐데 이렇게 표현되면 된다 안 된다? 왜? c 둘 다 그러면 같은 상수 취급이니까 이때 말 돼 안 돼? 안 되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c1, c2로 그냥 뭐만? 구분만 지으시라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으니까. 됐어 안 됐어? 그러면 문제에서 준 게 FE가 얼마니까? 9니까 FE 9를 써먹으려면 위에식 써야 돼? 아래식 써야 돼? 위에식 써야 돼? 그럼 FE는 9에서 우리는 위에식 써야 돼? 2 넣었을 때 9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C1이 얼마 나오게 되겠어? 마이너스 7 그렇지. 얘가 그러면 마이너스 7 나올 거야. 그럼 C2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F 얼마를 찾게 될 텐데 마이너스 3을 찾을 텐데 이때 사용하는 게 fx가 뭐 가능하다고? 미분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모든 실수에서 뭐가 나와야 돼? 연속 그렇지. 모든 실수 연속이라는 조건을 써야겠죠. 그럼 x1보다 클 때는 3차 다항함수니까 당연히 연속이고 x1보다 작을 때도 2차 다항함수니까 당연히 연속일 거 아니야. 그럼 x 얼마에서 연속이 돼야 되겠니? 1에서 연속이 나와야 될 거거든. 그럼 x1에서 1의 우극한과 함수값이랑 좌극한 값이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될 거거든. 그럼 1을 갖다 넣게 된다면 얼마가? 마이너스 5가. 다음 1 갖다 넣게 되면 뭐? 5 플러스 얼마? C2와 같아질 것이고 그러니까 C2가 얼마로? 마이너스 10으로 계산되겠지요. 표현 잘 이해 안 가시고. 됐냐 안 됐냐? 그럼 fx식을 우리 다 유도할 수 있어 없어? 그렇지. fx가 유도돼? 그럼 fx 유도됐으니까 f-3값 찾아 못 찾아? 찾을 수 있어요. 그렇지. 찾을 수 있겠지.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잘 이해 안 가신 분? 없나요? 오케이. 자, 그러셔서 목요일날 우리 수업 몇 시부터라? 7시 웃기고 있네. 6시 반. 다시 목요일날 수업 몇 시부터 해? 이럴 줄 알았어. 목요일 수업 몇 시부터야? 6시 반 화요일이 7시야. 목요일 몇 시부터야? 됐니? 목요일 6시 반입니다. 그 다음 8시 반 우리 수업한 다음에 클리닉 있어 없어? 있습니다. 클리닉 숙제 지난 시간에 나갔지요? 클리닉 해오셔야 됩니다. 이해 갔니? 목요일날 클리닉 해오셔. 예원아. 어우. 그냥 확인하고 내가 원장님한테 다시 얘기 들으면 돼. 자, 클리닉 챙겨갖고 오시고요. 됐니? 목요일 다시 몇 시부터라고? 6시 반입니다. 까먹지 마세요.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오늘. 숙제 없어요? 숙제? 190? 어우, 설마. 왜 그래? 저희